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LG 사랑의 다문학교 김소연 멘토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선생님은 벌써 추워진 날씨 때문에 감기에 걸릴까 걱정인데 여러분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푹 자고 맛있고 건강한 음식 먹고 손발을 항상 깨끗이 씻도록 하세요. 자, 오늘 여러분이 선생님과 함께할 내용은 다빈치 투석기 만들기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다빈치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여러분과 오늘 배울 인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만들 것은 투석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가요?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의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무엇이 떠오르세요? 많은 사람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미술가로만 알고 있어요. 하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5세기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인물로 미술뿐만 아니라 건축, 토목, 수학, 과학, 음악 등 다양한 부분에 재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즘 여러 분야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을 다빈치형 인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과 다빈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신 적 있죠? 먼저 오른쪽 그림부터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두 그림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먼저 오른쪽, 이 그림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많이들 모나리자라고 알고 있는데 이 그림은 매우 유명하죠? 예전에 선생님이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조그만 그림 앞에서 모여서 이 그림과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무엇이 사람들이 그토록 이 그림에 열광하게 하는 것일까요? 이 그림이 유명한 이유는 수만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선생님은 이 그림에 담긴 수학적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자, 모나리자의 얼굴을 보면 무척 평온하고 안정적인 느낌이 들 텐데요. 이건 바로 황금 비율 때문이에요. 황금 비율이라는 말 어디서 들어본 적 있나요? 황금 비율은 사람들이 느꼈을 때 가장 안정적인 비율을 말하는데요. 이 모나리자의 얼굴에 눈썹과 코, 그리고 코와 입술, 입술과 인중, 얼굴의 가로와 세로, 이 비율이 모두 다 황금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자, 왼쪽 그림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왼쪽 그림은 인체 비례도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 실제 사람들의 손, 발, 몸통, 얼굴, 이 길이를 모두 재어 비율을 측정했다고 해요. 다빈치는 실제로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널리 알려진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직접 측정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나타난 그림은 여러분 워크북에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대표적인 발명품 중에 하나예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낙하산이에요. 낙하산은 떨어지는 낙하 속도를 공기의 저항을 이용해서 늦춰주는 기구인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 시대에 낙하산을 생각해서 자신의 발명품 스케치에 이렇게 그려 넣었다고 해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무척 신기하죠? 이것은 바로 오니쇼터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니 뭐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바로 새의 날개와 무척 비슷하죠? 다빈치는 사람이 직접 이 기구에 타서 새의 날개처럼 날개를 흔들며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만들지 못했고 상상 속으로만 만들어진 다빈치의 발명품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여러분 매년 미래 상상도시 그리기 이런 활동을 하죠? 이건 바로 다빈치가 생각한 상상의 도시예요. 다빈치가 살던 1400년대에 흑사병이라는 무서운 전염병이 돌았어요. 이 병이 돌아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 후 다빈치는 미래의 상상 도시는 좀 더 깨끗하고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요즘과 같이 배관 수도 시스템이 갖춰진 그런 상상도시를 생각했어요. 자,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건 바로 잠수복이에요. 다빈치가 생각한 잠수복은 물 위에 공기를 담은 주머니를 올려놓고 호스를 연결해서 물속으로 들어간 숨을 쉴 수 있도록 했는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물속에서 오래 있을 수 있도록 소변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고안했다고 해요. 단순히 상상이 아니라 실용성까지 생각한 다빈치의 발명품이죠. 자, 다음 그림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최후의 만찬에는 원근법이 무척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그림이 평면이지만 거리감을 느끼면서 보게 되죠. 여러분 이 그림을 맨날 이렇게 네모나게만 보셨는데요. 이 그림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그림은 사실 이탈리아 밀라노 부근에 있는 한 성당에 그려진 벽화예요. 벽에 이렇게 원근감이 느껴지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이곳에서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 최후의 만찬에 함께 있다는 느낌이 들게 되죠. 자, 이제부터 여러분과 투석기에 대해 알아볼게요. 투석기는 물체를 멀리 던져 공격하기 위해 고안된 전쟁 무기인데요. 지금은 사용되지 않지만 예전 전쟁에서는 무척 중요한 무기였다고 해요. 투석기는 여러분이 날리는 원리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지뢰의 원리로 날아가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탄성력을 이용해서 발사할 수 있어요. 지뢰의 원리는 여러분 알고 있나요? 무척 무거운 물체를 작은 힘으로도 들어올릴 수 있는 원리인데요. 오늘 여러분과 조금 더 깊게 배울 것은 바로 탄성력을 이용한 투석기예요. 탄성력. 여러분 탄성력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탄성력은 힘을 받아 모양이 변한 물체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이에요. 무엇이 생각나세요? 여러분 고무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얘는 바로 고무줄인데요. 여러분이 고무줄을 늘리면 다시 돌아가려고 하죠? 또 용수철. 용수철을 쭉 늘리거나 압축해도 다시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오려고 하죠? 이게 바로 탄성력 때문인데요. 탄성력에서 중요한 거는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간단한 예시를 준비했는데 자, 보세요. 원래 저렇게 있던 물체가 두 번째 그림은 어떻게 됐어요? 늘어났죠? 그러면 탄성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할까요? 원래 모양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왼쪽, 짧아지는 방향으로 탄성력이 작용되겠죠? 자, 세 번째는 꾹 눌러서 압축을 했어요. 그러면 원래 모양대로 늘어나기 위해서는 오른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되겠죠? 자, 이게 바로 탄성력이에요. 탄성력은 탄성 개수 곱하기 변환 길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탄성 개수는 얼마나 잘 늘어나는지 정도를 나타내요. 예를 들어 고무줄도 고무줄 종류에 따라 잘 늘어나는 고무줄이 있고 잘 안 늘어나는 고무줄이 있죠. 자, 여기에 곱하기 원래 길이에서 얼마만큼 변했는지를 곱해주면 이게 바로 탄성력이 되죠. 그렇다면 많이 늘리거나 많이 줄이거나 많이 변화시킬수록 탄성력이 커지겠죠? 똑같은 탄성 개수에서는. 자, 이제 여러분과 다빈치 투석기를 알아볼 텐데요. 다빈치 투석기는 지뢰의 원리가 아닌 탄성력을 발사 원리로 이용해서 만든 투석기예요. 다빈치는 메디치가, 즉 이탈리아의 피렌체에 있는 큰 가문의 후원을 받아 그림을 그리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며 그곳에서 살 수 있었어요. 그 시대에는 많은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메디치가의 후원을 받는 다빈치는 그 가문을 위해서 전쟁 무기를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로 그 많은 전쟁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과 함께 다빈치 투석기를 만들어 볼까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투석기를 만들어 볼 텐데요. 무척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쉬우니까 여러분 잘 따라하도록 해보세요. 자, 먼저 이런 모양 보이시죠? 이거를 조립하도록 할 건데요. 자, 여러 긴 막대들이 있어요. 이 긴 막대 중에 이렇게 홈이 가장 긴 거, 중간에 홈이 가장 긴 거를 잡아서 이 두 개를 끼운 후에 이 홈에다가 마치 하프 모양 같죠? 하프 모양에 자, 이런 기둥을 만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여러 막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이렇게 홈이 두 개인 짧은 막대가 있어요. 옆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자, 이 막대랑 이렇게 아주 작은 기둥 모양의 막대가 있는데요. 이 막대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작은 막대에 홈이 있는 부분을 여기에 끼우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요. 또 역시 이 작은 막대에 여러분 잘 보이세요? 이쪽은 홈이 있죠? 이쪽은 홈이 없는데 자, 역시 이 홈이 있는 부분을 여기에 끼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 모양이 됐죠? 선생님이 이거를 요 모양 막대라고 부를게요. 자, 요 모양 막대를 여러분이 선생님이 준 여러 막대를 이용해서 두 개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요 모양 막대 두 개가 만들어졌죠? 자, 그런 다음 여러분이 할 거는 또 다른 막대 중에 이렇게 L이라고 글자가 써있는 막대가 있을 거예요.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한쪽에 뭔가 뿔뚝 튀어나온 긴 막대가 있어요. 자, 이거를 준비한 후에 아까 선생님이랑 만든 요 모양 막대 기억나시죠? 자, 요 모양 막대를 잘 보면 한쪽은 짧고 한쪽은 길어요. 자, 이게 바로 짧은 쪽이죠? 짧은 쪽, 긴 쪽. 자, 이 짧은 쪽이 있는 곳에 바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막대를 끼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글자가 써있는 막대를 이 다른 긴 쪽에 있는 막대에 끼우고.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 아까 하프 모양 막대 기억나시죠? 이 하프 모양 막대를 이 가운데다가 놓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이 모양 막대의 아래쪽에 이렇게 홈이 하나 있어요. 이 홈에 끼울게요. 끼우고 이 반대쪽을 또 역시 다른 이 모양 막대로 끼워 넣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것을 여기 작은 홈이 보이실 텐데요. 이 홈에 이 원기둥이 딱 끼게 만들고 이렇게 생긴 모양이 있어요. 무척 작은 나무 조각인데 여기 역시 동그란 홈이 있거든요. 이 홈을 이 원기둥을 끼게 만들고 그러면 이렇게 열쇠 모양의 홈이 보여요. 선생님 가까이서 보여줄게요. 이렇게 열쇠 모양의 홈이 보이죠? 자, 이거를 이렇게 열쇠 모양의 기둥을 여기다가 끼울게요. 그래서 이걸 이 본체 큰 기둥에 고정을 시켜주세요. 자, 그런 후에 여기 다른 홈이 있죠? 이 홈에는 이걸 끼울 거예요. 자,
3개의 칸이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안쪽에 있는 칸이 여기 홈과 맞춰지게 하고 역시 열쇠 모양으로 고정시켜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3개의 홈이 있는 긴 막대가 보일 텐데요. 이 막대 가운데에는 이렇게 위에 동그라미가 있는 기둥을 끼우고 여기와 여기에 이렇게 빗면이 있는 사각형을 끼우도록 하세요. 양쪽을 함께 맞춘 다음에 끼워야 나무 조각이 끼워져요. 역시 이 반대쪽도 끼워주세요. 아이고.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됐죠? 자, 역시 이것도 여러분이 2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2개를 우리가 아까 만든 본체에 이렇게 구멍이 있는 쪽에 구멍을 맞춰주도록 하세요. 이렇게 맞춰지게 되죠? 자, 여러분 이렇게 2개 다 끼울 수가 있는데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큰 원기둥이 하나 보일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고리 모양이 있는 쪽 있죠? 여기에 이 톱니바퀴를 끼워주세요. 맞춰서 끼워주고 이 반대쪽에는 이렇게 모자 모양의 나무 조각을 끼워주세요. 자, 그러면 톱니바퀴가 완성되는데요. 이걸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큰 구멍이 있는 쪽에는 아무 모양이 없는 거 있죠? 그러니까 톱니바퀴는 이렇게 작은 홈이 있는 곳 쪽이에요. 자, 여기다 끼워주실 텐데 우리 아까 여기 이 2 삼각대를 다 끼우면 이 톱니바퀴가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자, 이걸 잠깐 빼고 얘를 집어넣고 다시 삼각형 모양의 나무 조각을 끼워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스푼 모양 있죠? 이걸 끼워줄 건데요. 자, 이 스푼 모양에서 이렇게 스푼 뒤쪽이 뒷면이 아니라 앞면이 폭파해진 부분이 위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끼워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할 것은 바로 고무줄을 끼우는 건데요. 자, 자세히 보면 여기 홈이 보이죠? 자, 여기다 홈에다가 고무줄을 끼운 후에 고무줄을 끼운 후에 이 고무줄을 이 밑으로 빼요. 잘 안 빠지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다시. 그리고 이 반대쪽에 고리에 끼워주시면 돼요. 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여기 고리에 끼고 있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해서 이 고리에 껴졌어요. 자, 하나를 꼈고 2번째 것도 고무줄을 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고무줄은 여기 보면 또 다른 홈이 있죠? 여기는 우리가 방금 고무줄을 끼운 홈이고 이건 조금 더 쉬워요. 이렇게 고무줄을 가운데 사이로 끼운 다음에 역시 이 한쪽. 자, 여기다가 끼운 후에 요 홈에 끼우고 이쪽 하프 모양 홈에 끼우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완성됐어요, 투석기가. 선생님이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요. 먼저 토끼를 누르면 톱니바퀴가 움직이죠? 자, 여러분 이때 보세요. 여기서 탄성력의 원리가 이용될 때 이렇게 톱니바퀴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고무줄이 말리게 되죠? 고무줄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데 바로 우리가 여기에 이 고리로 톱니바퀴를 못 움직이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탄성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것을 이 톱니바퀴를 고정시켰던 걸 딱 떼주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 탄성력에 의해서 이 긴 막대가 움직이게 되죠? 자, 여기다 물체를 한번 놓고 해볼게요. 무엇이 있을까요? 선생님이 작은 종이를 말아서 종이고 여러분 크고 무겁고 이런 물체를 날리면 사람이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 있는 물체를 선생님이 고정시킨 후에 바로 날아가죠? 여러분도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물체를 날려보겠어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무척 다빈치 투석기의 성능이 좋아서 물체가 멀리 빨리 날아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곳으로 물체를 날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번 달 말에 선생님과 또 보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그럼 그날 또 만나요. 안녕.